5분에 만나는 표준약관 손해사정사 이상호입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입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세 가지 보험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예외조항이 있었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네, 제1조에서 목적에서 봤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 그래서 2016년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하는 기출문제가 나왔었죠. 자,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호유장애 보험금. 네, 3.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키워드는 사망, 장애, 입원입니다. 2018년 기출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김미듬과 관련된 아래 조건을 참고해 질문에 답하시오. 제3보험의 수술보장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에 대해 약속을 하시오. 전체 20점 문제에서 이제 5점을 배점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보장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약속하라고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수술보장 특별약관이라고 하긴 했지만 표준약관에서 수술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기출문제로 실어봤습니다. 답안 1. 의사, 치과의사,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한다. 3. 제외, 다만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의 차단은 제외한다. 마찬가지로 줄글을 이렇게 이제 1번, 2번 나눠봤는데요. 포함하는 거 1번, 2번과 제외하는 것 3번으로 답안을 구분해봤습니다. 자, 키워드는 의사, 절단 절제, 최신 수술 기법, 그리고 제외하는 흡인, 천자, 차단.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3보험의 수술보장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단, 절제, 흡인, 천자의 정의를 기술하시오. 이 문제는 2018년 기출문제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봤는데요. 우리 시험이 이론과 실무이고 간혹 제3보험에서 실무자는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서 실어봤습니다. 자, 답안 봅니다. 1. 절단,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2. 절제,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3.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4.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보겠습니다. 1항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관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해의 직접 결과와 동일하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 사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키워드는 실종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키워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입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 등 그 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사망보입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제2호는 후유장애 보험금이었습니다. 장애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 기산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결정한다. 이 조항은 소송에서 자주 경험하는데요. 심하게 다친 교통사고 경우에 큰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치료도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18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대로 일단 정하고 뭐 그 이후에는 청구 취지를 확장하거나 속가를 확장하거나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외 조항입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장애 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한 줄이지만 문제로 나온다면 꼭 답안 쓰실 때 따로 붙여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상해 발생일, 진단 확정일 180일, 의사 진단 고정 인정입니다. 제 사항 보겠습니다. 제 사망에 따라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2018년에 개정되었는데요. 근데 제 사망은 잠깐 기억해 보실까요? 180일이 되는 날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180일이 지나서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아주 당연한 조항인데요. 개정일자 보실까요? 네, 2018년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약술로 직접 낼 문제는 아니지만 장애 지급률 문제에서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장애의 총칙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장애 지급률 문제에서 저도 시험을 준비할 때 그랬지만 가장 어려운 건 눈, 코, 입, 팔, 다리, 허리 뭐 여러 장애율 중에서 하나만 틀려도 보험금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100점은 어려운데 또 누구나 알고 있듯이 최종 구하는 보험금만 맞다고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마다 부분 점수로 채점을 한다고 하시니까 장애 지급률 구할 때 표준약관의 장애 총칙 부분을 검토사항에서 이렇게 답안지에 딱 적어주시면 부분 점수가 분명히 풀어서 될 것입니다. 자, 4항부터 7항은 삭제되었습니다. 8항 보겠습니다.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와 직업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나옵니다. 다만 장애분류표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 이르지 않는 최저도 못 미치지 못하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 거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준하여 결정하되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겠다. 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키워드는 신체의 장애 정도, 준하여 결정, 최저 지급률입니다. 9항 보험 수익자 회사가 제3조 보험금 및 지급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근데 그 제3자가 뭐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누군가 볼까요?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의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3자 누구 전문의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입니다. 10항 보겠습니다.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다. 다만 장애분류표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만으로 시작하면 답안지는 꼭 적자입니다. 키워드는 두 가지 이상 합산 별도입니다. 11항 보겠습니다. 다른 질병 또는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아까 두 가지 이상이었고요. 이번엔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1회 때 나왔고 2회 때 나왔는데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최종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자, 다만 장애 분류표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키워드 2회 이상인 경우 그때마다 결정한다. 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항 보겠습니다. 이미 계약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의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이 규정하는 후유장애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참 길어요. 근데 해당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자, 다시 볼까요? 가로 안에 보장 개시 이전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 이미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이전의 원인에 의한 보장 개시 보험 가입 이전에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 이때는 자 뭐뭐 하는 경우에는 볼까요?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문제고요. 다음 약관 조항이 답이 되겠죠.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혼자서 독학보다는 같이 공부해서 시간을 줄이고 점수는 올리자입니다. 자, 그럼 답안 부분 약관 조항 볼까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키워드는 동일 부위는 차감하여 지급입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겠습니다. 1항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체 표준약관 조문 중 가성비 최고의 조항입니다. 2019년, 2020년 연속 사례 문제로 나왔고요. 자, 가성비 최고 같이 보겠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방점, 의사결정을 방점할 수 없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기본이라면 정말 중요한 거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핵심 키워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입니다. 이어봅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또 나옵니다.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2014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만인데요. 2020년 사망보험금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왔는데 그거는 기출문제 풀이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고의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입니다. 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 개피수의 고의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5 봅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0점짜리 약술로 5조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나오면 이 4, 5도 같은 배점 아닐까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기억에다 딱 쓰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개피수 고의, 임신, 전쟁입니다. 2005년 기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네, 배점이 10점이죠. 2점 5개 딱 맞아 떨어지네요. 배점 다 받고 합격하기입니다. 답안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신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그 사람은 안 주지만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입니다. 4. 피보험자 임신, 출산,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5. 전쟁, 외국, 무력 행사, 혁명, 대란, 사변, 폭동 키워드는 개피수, 고의, 임신, 전쟁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창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항도 계산 문제에서 함정이라고 하나요? 왜 쟁점으로 넣기 좋고 또 기출로도 많이 나왔고요. 당연히 약술로 그대로 묻기도 좋습니다. 1. 전문 등반. 저는 그냥 전문 등반에 한두 개 정도 하고 등등 네,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네, 저는 전문 등반에 한두 개 정도 하고 등등. 이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운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네, 중요한데요. 다만 공영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걸 보양합니다. 여기서는 시운전하고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관을 보시다가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만으로 시작하면 이거 예상 문제다, 기출 문제다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2020년 7월 31일이네요. 3번에 입에 딱 붙게 저도 여러 번 읽어보고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네, 키워드는 전문 등반, 경기 시범 흥행, 시운전, 직무상 선박 탑승입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사의 통지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발생할 안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키워드는 지급사유 회사의 통지입니다. 제가 6조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까 생각해 보니 단독 문제보다는 전체 약관을 묻는 문제 형태가 적합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이 문제는 제가 표준약관에서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알려야 할 사항을 찾아봤는데요. 배점이 4점입니다. 그러면 몇 개 쓰라는 걸까요? 네, 저는 4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답안 봅니다. 1.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2. 주소 변경 통지. 3.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4. 수익자 변경. 키워드는 지급사유, 주소, 계약 후, 수익자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보겠습니다. 1항 보험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 수익자 약관상 정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출 서류 보겠습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장애 진단서, 입원 치료 확인서, 의사 처방전 등. 자,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은 뭐 이런 것들도 된다는 거고요. 기타 서류인데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해 제출하는 기타 서류입니다. 자, 키워드는 청구서, 사고 증명서, 신분증, 기타 서류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보험금의 청구에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나열하시오. 배점 4점 해봤고요. 실무에서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어서 제출하는 서류까지 출제될까 하다가 문제를 질병상해 표준약관은 보험금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적으라고 하면 문제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기출 가로넣기 문제 보셨습니까? 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는 건데요. 실무자들은 늘 보는 심사 서류인데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는 정말 드라마 보는 그런 수준으로 쓰고 나왔다는 그 문제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도 심사 담당자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는 정말 생각을 쥐어짜서 쓰고 나올 수 있어서 또 약관 45개 조항 중 하나의 조문을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답안 보겠습니다. 1. 청구서, 2. 사고 증명서, 3. 신분증, 4. 기타 서류. 키워드는 청구서,
사고 증명서, 신분증, 기타 서류입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제1항 2호의 사고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또 반복됐습니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 절차 보겠습니다. 1항 회사는 제7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뭐뭐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네, 키워드는 접수증, 문자메시지, 3영업일입니다. 문제 봅니다.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중 보험금의 지급 절차에서 회사가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답안입니다. 1. 접수증을 드리고 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중요합니다.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키워드는 접수증, 문자메시지, 3영업일입니다. 2항 봅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1. 구체적인 사유와 2. 지급 예정일 3. 보험금 가지급제도. 이 가지급제도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입니다.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키워드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가지급제도입니다. 자, 다만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다만 지급 예정일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 이내에서 정합니다. 약관에서 다만은 예상 문제구나, 기출 문제구나 하고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후에 기출에서 보겠습니다. 네,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숫자가 붙어 있어서 내기도 좋고 채점하기도 딱 좋습니다. 1. 소송 제기 2. 분쟁 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 계약 관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네, 6.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이제 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네, 제3자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이 6가지는 다만 예외 조항입니다. 저는 이걸 순서를 하나 바꿔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6번 있는데요. 1. 소송 제기 하고 3번을 중간에 넣었고요. 3번을 두 번째로 수사기관의 조사, 분쟁조정 신청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외웠냐면 앞 글자만 볼까요? 소수, 분해, 책임 있는 책, 제3자 3 해서 키워드 소수분의 책을 산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3항 제2항에 의하여 장애 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애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한다. 네, 키워드는 분쟁, 확정된 보험금 가지급인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다툼 없는 부분은 지급하고 나머지 가지고 다투라는 겁니다. 네, 4항 제2항에 의해 초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014년에 개정되었는데요. 키워드는 추가적인 조사, 회사 추정 50%입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입니다. 5항 보겠습니다. 회사는 제1항은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2항은 규정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 예정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표 9-1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립비율 계산해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우리 표준약관의 부표 9가 장애 분류표이고 부표 9-1이 적립이율 계산표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고 개정과 신설된 조항이 있어서 제3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1순위로 꼽는 문제입니다. 단서 조항입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6항 보겠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제1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동의하라는 거고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키워드는 조사 요청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이자 안 주겠다. 네, 지급하지 않는다. 마지막 7항 보겠습니다.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 만기 환급금의 지급 보겠습니다. 1항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 만기 환급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 기간이 끝나면 이제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는 이제 서로 간의 권리 의무가 종결되고 수익자의 권리가 시작돼서 만기 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항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은 수익자에게 하지만 청구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항 보겠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 환급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 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 9-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비율 계산에 따릅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다가 468 키워드 수익자 3영업일 7일 3영업일 7일은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보겠습니다. 1항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의 발생 후에는 보험 수익자 이제 보험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이러잖아요. 계약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2항 보겠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 공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나누어지니까 이제 이자를 더 줘야겠죠.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거는 평균 공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다 해가지고 금액을 지급합니다. 키워드는 평균 공시 이율 연단위 복리입니다. 제11조 주소 변경 통지 보겠습니다. 1항 계약자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키워드는 변경 회사의 통지입니다. 제11조에서 눈여겨볼 것은 표준약관을 포함해서 주로 이제 회사가 계약자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로 계약자가 회사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소 변경 통지입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입니다.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키워드는 기록 도달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기술하시오. 배점을 4점 잡아봤는데요. 약관에서 회사가 계약자 등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대부분인데요. 그거 말고 제11조처럼 주소변경 통지처럼 계약자 등이 이제 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약관에서 묻는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약관에서 4개로 정리했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1. 보험금 지급사의 통지 제6조 2. 주소변경 통지 제11조 3.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15조 이제 봅니다. 4. 수익자 변경 제22조 키워드는 지급 사유, 주소, 계약 후, 수익자입니다. 제12조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 수익자를 제9조 만기 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네, 줄글로 되어 있다 보니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번호를 붙이고 각 항에 가로를 좀 넣어봤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 수익자를 1. 제9조 만기 환급금의 지급 제1항 수익자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2.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사망이었죠. 사망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3. 같은 조 제2호 후유장애 및 제3호 입원 간병 등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그럼 보험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약관에서 정해놓겠다는 것인데요. 만기 환급금은 계약자, 제3조 1호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으니까 피보험자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피보험자와 상속인, 제3조 2항은 후유장애보험금, 사망은 입원 간병보험금 등인데 이는 피보험자 자신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니까 그 당사자인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계약자, 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 피보험자입니다. 2011년 기출 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에 규정된 내용을 기술하시오. 15점. 좀 어떻게 보면 수험생한테 괜히 힘든 문제였을 것 같아요. 상법 조항을 쓰라면서 15점 배점이 굉장히 컸네요. 답안 보겠습니다. 저도 상법 조항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자, 상법 제733조는 보험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1항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보험 사고가 나면 이제 그로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는데 그 전까지는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지정 또는 변경. 2.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아까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2항은 지정권을 나눴습니다.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한다. 3. 보험계약자가 변경권 1항은 지정 변경, 2항은 지정권, 3항은 변경권. 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계약자의 승계인은 조금 다릅니다.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게 아니니까 보험 사고로 권리가 확정되는 게 아니고 지정 변경할 수 있는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했으니까 다시 지정하면 되는 거죠. 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해 버렸어요. 수익자가 사망해서 계약자가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한다. 5. 보험계약자가 제2항 지정권과 제3항 변경권을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한다. 네. 이 5개 그 조항의 키워드를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그래도 이렇게 말을 쓸 수는 있잖아요. 이거 상법 조항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지정 변경, 지정권, 변경권. 네, 처음 1항은 지정 변경, 근데 그 다음에 나눴죠. 지정권, 변경권, 그리고 보험 존속 중 사망하면 어떻게 하겠다. 네, 그리고 지정권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보험 수익자 지정에 관한 규정 중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 관한 규정을 모두 쓰시오. 6점. 네. 2011년 기출은 상법 해당 조항의 전체를 쓰라고 15점을 주고 묻고 있다면 이 문제는 약관에 있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줄글 약관 아까 3개 번호를 붙여봤었죠. 네, 답 한번 보겠습니다. 1. 만기환급금은 계약자. 2.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네. 3. 후유장애 입원 간병보험금 등은 피보험자. 네. 키워드는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등입니다.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보겠습니다. 1항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네, 계약 관계자 중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 대상이라 사람, 즉 자연인만 가능한데요.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는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가능하고 그 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소액의 사망보험금, 가령 1,000만 원, 2,000만 원 등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형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2항 보겠습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갑을병 3명인데요. 1항에 따라 지정된 갑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지정되지 않은 을에게 한 행위는, 그러니까 갑이 지정자인데 회사가 소재가 확인이 안 돼서 이제 을에게 한 행위는 병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3항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키워드는 2인 이상, 대표자, 효력, 연대입니다. 마음을 담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